말이란 무엇일까? 한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연기 같으면서도 때로는 깊은 밤 차가운 돌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것. 교토의 오래된 골목길 세이후 공방의 처마 밑으로 봄비가 실처럼 내리던 날, 다나카 아오이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점토 반죽 앞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망설임이 없었지만 가슴속에는 늘 안개처럼 희미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28의 아오이는 뛰어난 도예가였다. 그녀가 빚어내는 그릇들은 군더더기 없이 단아했고 유약의 빛깔은 깊고 오묘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품만큼 명료하게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다. 특히 말로 무언가를 표현해야 할 때면 목구멍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걸린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는 언제나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이 들어있었다. 긴장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돌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그것이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도 되는 것처럼. 공방 세이후는 교토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를 자랑했다. 몇 대에 걸쳐 이어온 장인의 숨결이 공방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전통의 무게만큼이나 변화의 필요성도 무겁게 다가왔다. 아오이의 스승이자 공방의 주인인 사토 부인은 그런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아오이. 물레질을 하던 아오이가 고개를 들었다. 사토 부인이 갓 들어온 젊은 후배 켄지를 향해 눈짓했다. 켄지는 열정은 넘쳤지만 아직 서툰 점이 많았다. 오늘도 그는 유약을 바르다 작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아오이는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너무 직설적이면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텐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켰다. 결국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켄지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조약돌은 그녀의 손 안에서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오이의 소통 불안감은 오래된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어린 시절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가족관계의 파편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오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드는지 그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그 후로 아오이는 늘 말을 아꼈다. 침묵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믿었다. 도쿄의 숨막히는 회사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곳 교토로 도망치듯 온 것도 어쩌면 말보다는 손으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도예가의 삶에 끌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말은 필요했다. 손님을 응대할 때, 동료와 협력할 때, 그리고 자신을 표현해야 할 때. 아오이는 여전히 서툴렀고 그 서투름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흙을 매만졌다. 흙은 정직했다. 마음을 담아 매만지는 만큼 그 형태를 오롯이 드러냈다. 말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후 공방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교토에 새로 문을 여는 최고급 호텔 카게치에서 로비와 객실에 놓을 도자기 작품들을 세이후에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규모도 크고 공방의 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문제는 호텔 측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방의 오랜 후원자이자 이 지역의 숨은 실력자인 야마모토 케이치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야마모토 씨는 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완고한 노인이었다. 그는 세이후의 오랜 후원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의 눈에 차지 않는 새로운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사토 부인은 며칠을 고민하다 아오이를 불렀다. 아오이, 이번 카게츠 호텔 건은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아오이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에게, 그것도 야마모토 씨를 설득해야 하는 중책을 맡기다니.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아오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사토 부인은 아오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자네의 솜씨는 이미 나를 넘어섰네. 이제는 자네의 그릇에 담긴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야. 야마모토 선생님께서도 자네의 진심을 알아주실 걸세. 아오이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야마모토 씨,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직설적인 말투, 과연 자신이 그 앞에서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였다. 아오이는 주머니 속 조약돌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오이는 먼저 야마모토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 그가 후원했던 전시회 도록들을 찾아보며 그의 취향을 파악하려 했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기품을, 새로운 유행보다는 변치 않는 전통의 가치를 높이 샀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아오이는 정중하고 격식 있는 제안서를 작성했다. 세이후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카게츠 호텔 프로젝트가 공방의 명성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혹시 모를 반감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전통적인 형태와 유약을 사용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완성된 제안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아오이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이 정도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약속된 날, 아오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야마모토 씨의 저택을 찾았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다다미가 깔린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야마모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오이가 내민 제안서를 받아들었다. 침묵 속에서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아오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야마모토 씨는 제안서를 탁 소리나게 덮더니 아오이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다나카 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이런 판에 박힌 글로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네. 호텔에 납품하는 일이라 세이후의 격이 그런 상업적인 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아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반대였지만 그의 냉담한 반응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아오이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야마모토 씨는 그런 아오이를 잠시 더 지켜보더니 짧게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힘없이 공방으로 돌아온 아오이는 물레 앞에 주저앉았다. 실패였다. 완벽한 실패. 자신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서툴고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논리적인 설명도, 정중한 태도도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돌아가는 물레를 바라보았다. 며칠 뒤 아오이는 우연히 사토 부인이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고객은 주문한 다기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오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상황. 하지만 사토 부인은 차분했다. 그녀는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조용히 말했다. 손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군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았다. 그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한 뒤 괜찮으시다면 다른 빛깔의 유약으로 다시 한번 구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그녀의 간결하고 진심 어린 말에 고객은 누그러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오이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사토 부인의 방식은 달랐다. 복잡한 설명 대신 진심 어린 공감과 간결한 제안, 그것이 상대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 아오이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깨달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했다. 아오이는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켄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켄지는 새로운 형태의 화병을 만드느라 애쓰고 있었다. 디자인은 참신했지만 아직 형태를 다듬는 솜씨가 부족했다. 아오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원본 이야기에서 보았던 마법의 한마디를 떠올리며. 켄지 씨, 이 화병 디자인 정말 독특하고 멋진데요? 특히 이 목 부분의 곡선. 이런 섬세한 작업은 켄지 씨의 꼼꼼함이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오이는 칭찬과 함께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아오이의 칭찬에 켄지의 얼굴은 환해지는 대신 긴장으로 굳어졌다. 선배님이 기대하시는데 실수하면 안 돼. 그는 과도한 부담감을 느꼈고 오히려 손이 떨려 화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뭉개버리고 말았다. 아오이는 당황했다.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녀는 망연자실한 켄지를 보며 깨달았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건넨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담이 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진심 어린 칭찬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었다.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고 맞춰가는 섬세한 과정이었다. 깊은 자괴감에 빠진 아오이를 위로한 것은 사토 부인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오이와 함께 가모가와 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고 강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아오이, 한참 만에 사토 부인이 입을 열었다. 흙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그릇을 빚을 수 있지. 너무 단단하면 형태를 만들기 어렵고 너무 무르면 주저앉아 버리잖나. 아오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상대의 마음 결을 먼저 읽어야지. 어떤 말은 부드러운 흙에 새기듯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고 어떤 말은 단단한 바위에 새기듯 분명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다네. 정답은 없어. 그저 그 순간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것뿐이지. 사토 부인은 아오이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그 돌멩이 말이네. 그걸 만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 아오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함은 당연한 걸세. 하지만 그 돌멩이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 때로는 그 돌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도 필요하다네. 사토 부인의 말은 비수처럼 아오이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늘 불안감 뒤에 숨어 있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안전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세상과 부딪혀봐야 했다. 아오이는 다시 야마모토 씨를 찾아갈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잘 쓰인 제안서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빚은 작은 찻잔 하나와 그녀의 진심을 담은 간결한 말뿐이었다. 그녀는 야마모토 씨가 다테마에 너머에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속마음을 생각했다. 그가 그토록 전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 아오이는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이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임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밤새워 몇 번이고 할 말을 고르고 다듬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덜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생각만을 남겼다. 다시 야마모토 씨의 저택을 찾은 날, 아오이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했다. 물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주머니 속 조약돌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 있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야마모토 씨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오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해간 작은 찻잔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면서도 유약의 빛깔과 손잡이의 미묘한 형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이었다. 야마모토 선생님. 아오이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이 세이후의 역사와 전통의 무게를 저 역시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존경심을 표했다. 야마모토 씨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아오이는 놓치지 않았다. 이 찻잔은 선생님께서 지켜오신 그 소중한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아오이는 찻잔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새로운 시도가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가치를 새로운 숨결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오이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복잡한 설명도 감정에 호소하는 말투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믿는 바를 간결하고 솔직하게 전달할 뿐이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야마모토 씨는 말없이 아오이와 그녀가 내민 찻잔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아오이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었다.
결과는 그의 손에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야마모토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의 냉담함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일단 그가 짧게 말했다. 샘플부터 보도록 하지. 아오이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아오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안도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아오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심을 담은 간결한 말이 때로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통이란 완벽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과정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공방에 도착하자 사토 부인이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몇 달이 흘렀다. 카게츠 호텔 프로젝트는 야마모토 씨의 조심스러운 지원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오이가 디자인한 도자기들은 호텔의 품격과 잘 어우러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야마모토 씨의 날카로운 지적은 이어졌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오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켄지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사토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그녀의 소통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전보다 더 큰 무게와 진심이 실려 있었다. 동료들은 그런 아오이를 더욱 신뢰하고 따랐다. 어느덧 교토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공방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다. 아오이는 물레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릇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문득 그녀는 말과 마음을 다루는 것이 마치 흙을 빚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의 마음결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또한 성장의 일부임을 그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랫동안 그녀의 주머니 속에 머물렀던 조약돌이 놓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그것을 만지작거릴 필요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조약돌의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조용히 되새겼다. 교토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오이는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묵묵히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그릇처럼 그녀의 삶도 그렇게 깊고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